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MBC 문화방송의 행태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대통령의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MBC에 대해서는 항의 방문과 경위, 해명 요구 등 우리 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면서 언론을 겁박하는 백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온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건만 그분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어떻게 민주당이 포로하기도 전에 이거를 알고 있지요, 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착 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위의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밝혀야 되겠다.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증거를 대시길 바랍니다. MBC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하는 건 확증도 없으면서 그 사태를 말하자면 흐리려고 하는 불탁인데,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 지난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뤘던 사안이죠. 주말에도 정치권 공방이 뜨거웠고 오늘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조금 전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사과 대신 강공을 택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한 건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칭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당사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한 겁니다. 야당은 진솔한 사과 없이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다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거짓 해명에 초점을 뒀습니다. 네. 자, 민주당 지도부가 만약 윤 대통령의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으면 내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회의만을 발의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밝혔죠. 그나저나 국민의힘의 분위기도 좀 많이 달라졌는데 네. 좀 방어 위주에서 완전히 공격 위주로 지금 방향을 바꿨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의 책임이 야당과 일부 언론에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커지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MBC 간의 정원 유착이 의심된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다면서 MBC를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 MBC는 SNS에 먼저 영상이 퍼졌다면서 정원 유착이라는 주장은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MBC는 사실관계 자체가 또 다르다는 그런 입장이군요. 자, 바이든 부분은 그렇다 치고 욕설 논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땡땡에 대해서는 추가 해명이 있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이 땡땡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도 조금 전에 그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면서 야당을 지칭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조금 전 나온 입장이죠. 네, 다만 주말 사이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이 땡땡 발언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권과 대통령실 안에서도 조금 이제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좀 헷갈린다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요한 건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맥락과 상관없이 동맹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이 나가 이를 바로잡은 거라고 했습니다. 또 해명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데 대해서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했는데요. 13시간 이후에 해명한 게 아니라 순방기간 13시간을 허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야 공방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저희가 뉴스픽하고 또 상황실에서 이번 이슈를 자세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야 간의 이제 공방이 뜨겁잖아요. 근데 네. 같은 여당 내에서도 또 공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의원 분들께 퀴즈를 한번 저한테 드려볼게요. 아니고요? 네. 좋아요. 네, 아쉽게도 상품은 없지만요. 네.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대통령실의 해명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실루엣 속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다정회를 즐겨보시는 정의원 분들은 짐작하셨겠지만 짠!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이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이라는 거죠? 네. 네.
오늘은 웬일로 저한테 문제를 안 내고요.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또 당내에서는 또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관련된 얘기는 정치인사이드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 이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완전체가 다 뭉쳤네요. 이제 휴가 다 끝났죠? 휴가 갈 사람 없죠? 저 빼고는 없는 거죠? 네네. 국장 언제 가세요? 이렇게 좋아요.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네.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고요. 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직접 여러분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백반장, 오늘 응답하라 다정회 하잖아요. 주제가 어떤 거예요? 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두고 윤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백반장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첫 약식 기자회견에서 비속어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건데요. 이 땡땡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과 대신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 여야 충돌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진상 밝혀야. 검은 월요일 30초 만에 김정은 딸 데뷔 걸그룹 최초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픽, 오늘은 정의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청력 시험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달려온 그 청력 시험과는 다른 버전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다들 귀 쫑긋 세우고 지금 나오는 음성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는 소리가 야니와 로럴 둘 중에 어떤 걸로 들리시나요? Lau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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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rel. 네, 여러분은 야니와 로럴 중 무엇으로 들으셨나요? 이 야니 대 로럴 논쟁 2018년에 시작된 것으로 미국 한 유명 쇼에 나올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둘 중 무엇으로 들리느냐 여러 요인으로 분석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첫 인식이라고 합니다. 둘 중 하나로 들린다는 정보를 미리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비속어 논란 바로 첫 인식 탓으로 돌렸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네, 사실과 다른 보도, 다시 말해 날리면이라고 말한 부분을 바이든으로 처음 보도되면서 이러한 논란이 불거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까지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 이번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를 택한 듯한 모습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정면 돌파에 지원 사격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중 유일하게 유감을 표명했던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는 윤 대통령과 비슷한 논리로 한 언론사를 지목했습니다.
MBC는 이러한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자의적이고 매우 자극적인 자막을 입혀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해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이런 보도를 무책임하게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도 없이 더더구나 사실 확인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자막을 입혀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면서 맞받아칩니다. 온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건만 대국민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대신 조금 전 약식 문답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하는 건 국민 위험에 빠뜨린 일이라는 기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등 진실은 은폐하면서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따가 국회 상황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욕설 논란, 비속어 논란 계속 말은 하는데 정작 비속어 자체에 대한 윤 대통령 해명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입니다. 이렇게 말한 김은혜 수석도 이땡땡에 대해선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시는 국민 우려 잘 듣고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말이죠.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털어놓고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내 발언이 정중하지 못했다 그럼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다 우리 대통령 시원하게 잘하네 하고 오히려 박수치죠. 근데 이걸 돌아서 대통령 입 꾹 다물고 있고 옆에 당이나 비서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온갖 되지도 않아 헛소리로 자꾸 변명해서 그러면 야단은 얼마나 기회가 좋겠습니까? 네, 이땡땡뿐만 아니라 엑스팔려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언어, 말씀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정치권 원로들의 조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작 해명해야 할 것을 해명하지 않은 오늘 윤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을 놓고는 진검승부를 하자는 선전포고냐 비판도 나오고요. 그런데 선전포고냐 이 말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예언이었나 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도 한껏 날이 섰습니다. 또 가짜 뉴스들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또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이런 민생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정치권은 민생보다 또 정쟁에 좀 몰두하는 현실이라서 국정의 운영이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인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 말인데요. 이 회의 결과 정부는 쌀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도 이면을 들여다보면 야당의 신경을 건드리는 지점입니다. 이번 매입 결정은 시중에 쌀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쌀값이 폭락하는 데 따른 농민 피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쌀값 안정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챙기고 있던 민생 법안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여권에서 한마디로 선수를 빼앗아버린 셈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매입으로는 부족하다며 다시 공격에 나섰습니다. 여전히 정부 여당의 태도가 진전을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제도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쌀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전략 상품이다. 안보 전략 산업이고 농업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아예 10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7대 입법과제에 맞불을 놓은 겁니다.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든지 전혀 재원 대책이 없는 포퓰리즘적인 법안이든지 다른 부작용이 있는 법안들은 우리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정리해가는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여야의 입법 전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꺼내든 이 카드도 여야 갈등에 더 불을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오늘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결국 여야의 모든 신경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이번 순방 성과를 설명한다 해도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법치라는 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국격에 맞는 책임을 이행하고 국제 연대를 강력히 지향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정기조 및 대외정책의 원칙이라는 점을 알림으로 해서 그런데도 짜깁기와 왜곡을 강조하면서 여권 스스로 계속 꺼내드는 비속어 논란, 과연 득이 될까요? 오늘 오전 나온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주 초반 36.4%에서 주말 32.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에서 이 추이를 봤을 때 비속어 논란을 조문 논란보다 더 큰 이유로 분석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전략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 김은혜 수석이 그때 공개적으로 브리핑할 때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네. 다시 또 듣는 거예요. 그 주말 비속어를. 내내 들은 거예요, 국민들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쓴 비속어가 부적절하면 그 이야기를 많이 안 듣도록 하는 게 낫지. 다시 들어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네, 두 번째 픽은 검은 월요일입니다. 1987년 이후 시장의 급락을 지칭하는 말이 된 검은 월요일.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찾아왔습니다. 코스피는 바닥이 뚫렸고 환율은 천정이 뚫렸습니다. 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1,420원도 넘어섰습니다. 개장하자마자 10원 넘게 뛰었고 현재는 1,43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결국 1,430원도 뛰어넘으면서 장 마감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코스피는 오늘 2,260선에서 개장했는데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2,230선도 무너지면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코스닥도 2년 3개월 만에 700선이 붕괴되기도 했고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며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그로 인해 한층 더 힘을 받은 이른바 킹달러 영향입니다. 킹달러 하면 역시 우리 물가 걱정을 빼놓을 수가 없죠.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의 펀더먼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준비된 컨틴전트 플랜에 따라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 당국도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사실상 공언한 상태인데요. 당장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습니다. 유동성이 풀렸죠. 불기둥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터진 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유동성도 지금 회수하는 것들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전쟁도 단기간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네, 세 번째 픽은 30초 만에입니다. 대전 최대 규모의 한 아울렛에서 오늘 아침 불이 났습니다. 다정회 시작하기 직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화재로 지금까지 7명이 숨졌습니다. 오후 3시 불을 완전히 끈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온 한 생존자는 검은 연기가 몰려들어와 30초 만에 지하층을 덮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까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네, 다음 픽은 김정은 딸 데뷔입니다. 지난 9일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경축 행사 영상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인 이설주 여사가 한 소녀의 등에 손을 얹습니다. 또 이 소녀가 김 위원장 가까이 오는 다른 아이를 제지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영국 데일리 메일이 이 소녀를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라고 주장해 화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들은 잠재적인 위협 때문에 자녀 노출을 꺼리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당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란 입장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걸그룹 최초입니다.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가 정규 2집 본핑크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걸그룹으로는 최초, 전 세계 걸그룹 중에도 14년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블랙핑크는 2018년부터 해외 시장에서도 두각을 보이며 글로벌 팬덤을 갖고 있죠. 최근에는 UN 기후위기 관련 홍보 대사를 맡으면서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합니다. 네, 월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자세히 다뤘는데 주말 사이에 논란이 더 커졌죠. 그 논란의 폭도 좀 하나 깊어졌고 윤 대통령이 오늘 사과 대신 정면 돌파를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간의 공방은 더 뜨거울 걸로 보입니다. 자, 여야 간에 또 MBC까지 지금 중간에 또 끼어가지고 지금 이제 공방이 상당히 복잡한데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앞에서 이제 몇 가지 얘기만 추가로 해보고 그다음에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 관련해서 이제 비속어 논란 외에도 다른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들을 오늘 내놨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출국일 약식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미리 좀 준비를 해오고는 하는데요. 오늘 이 모두 발언 전체가 본인의 이번 순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됐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는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간의 48초 회담 논란에 대해서는요. 참모들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관심 가졌던 그 IRA 문제는 제가 그 버킹엄 리셉션에 가보니까 이게 뭐 100여 개국 이상이 모이는 그런 그 자리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 무슨 장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뭘 한다는 것이 나토만 해도 30개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참모들에게 그랬습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장시간을 잡기도 어려울 것 같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라. 네, 대북 메시지가 없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서는 국제연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조하고 왔다고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상황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 예정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그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다시 한번 했죠. 네, 그렇습니다. 비서거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요. 이재명 부대변인은 순방 외교와 같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서 허위 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오전 발언에 대해선 동맹을 희생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다.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어 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뉴스픽5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또 국제 뉴스인데 상당히 또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하나 좀 짚어볼게요. 오늘 나온 속보인데 이탈리아의 첫 극우이자 첫 여성 총리가 사실상 탄생했다는 거죠. 네, 이탈리아에서 그 현지 시간 25일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이 극우 정당이 주축이 된 우파 연합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탈리아 국영 방송은 이 우파 연합이 41%에서 45%의 득표율, 즉 정부 구성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 40%를 넘어섰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 우파 연합 이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우파 연합에서도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 형제들의 이 멜로니 대표가 총리직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탈리아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이 100년 만에 첫 극우 성향 지도자가 되는데요. 멜로니 대표는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 무솔리니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물론 이 유럽 정세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우파 연합이 이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 중 하나가 반이민 공약인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난민과 이민자를 도울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럽의 경제 위기 또 지금 얘기했던 반이민 정서 때문에 그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도 그랬고 또 스웨덴도 그랬고 지금 이제 극우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유체커가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사과 대신 강공택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 네, 비속어 논란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첫 보도도 나오기 전에
먼저 문제 발언을 했다면서 정원 유착 의혹을 제기한 거죠. 박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영상을 봤다고 반박했고 MBC 역시 반박 입장을 조금 전 냈습니다. 관련 공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회담을 마친 직후에 나온 이 비속어 논란. 정치권에서는 한국으로 돌아온 윤 대통령이 사과부터 하는 게 꼬인 매듭을 푸는 길이다. 이런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바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한국 국회의원한테 욕했다고 했으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 결과 발표 전에 대국민, 대국회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말이 있죠.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면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네,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죠. 국민의힘은 최초 보도를 한 MBC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지금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매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보도를 했냐는 겁니다. 한미 동맹을 해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이런 보도를 무책임하게 사실 확인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자막을 입혀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MBC의 행태는 이대로 도저히 두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 항의 방문을 예고했는데요. 보도 과정을 따져보겠다면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MBC가 대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보도했던 사실도 언급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광우병 시위에 발단이 된 것도 MBC의 보도였다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야당과 좌파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제2의 광우병 조작 선동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MBC 뉴스는 정치투쟁 삐라 수준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MBC의 조작 선동에 엄정하게 대응하십시오. 네, 국민의힘은 여기에 정치와 언론의 유착, 즉 정원 유착 프레임까지 꺼내들었는데요. MBC가 최초 보도를 하기도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MBC가 보도한 것은 10시 정도에 보도를 했고요. 박홍근 대표가 한 30분 전쯤에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인터넷에 뜬 것은 그 이후에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커넥션이 돼 있는지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 설명을 좀 종합해서 22일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MBC 영상 취재기자가 미국 뉴욕 현지에서 촬영을 해서 송출한 건 우리 시간 6시 28분입니다. 오전이고요. MBC가 온라인으로 해당 영상을 보도한 건 10시 7분인데요.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보다 빠른 9시 33분쯤에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취재는 방송사들이 돌아가면서 취재를 해서 그 결과물은 다 같이 공유하는 풀 취재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해당 영상이 송출된 이후에 공식 보도되기 전 이 3시간여 동안 언론인과 정치인들 사이에 이 내용과 영상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이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 하는 요청도 이 시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미 9시 41분에 국민의힘 김동하 전 서울시당 부대변인이 소셜미디어에 해당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원 유착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 MBC라는 언론사를 희생양 삼아서 국민의 눈길을 돌려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하는 건 국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기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네, 박 원내대표는 이 해당 영상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접했다면서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민주당은 MBC와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정언 유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윤 대통령의 발언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입니다. MBC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하는 건 확증도 없으면서 그 사태를 말하자면 흐리려고 하는 물타기인데 그런 소위 작전 전략 가지고서 이 사태를 호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발언이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하는 쟁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땡 팔려서 그리고 이 땡땡들이라는 발언도 있었죠. 날리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땡땡들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왜 사과를 안 하냐는 게 민주당이 분노하는 이유인데요.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이 XX 제대로 된 말입니까? 당연히 사과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언론에 재갈 물리기식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 땡땡들도 없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김은혜 홍보수석도 미처 방어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른바 윤 핵관으로 분류되는 박수영, 배현진 의원은 음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 교수팀에 의뢰를 했다면서 새로운 음성 파일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땡땡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의 바이든 혹은 날리면이란 말도 없고 각각 승인 안 해주면 혹은 말림은이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말림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아주 잘 들리는군요. EXX도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습니다. 네, 이런 설명들이요. 일각에서는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미 외신에까지 보도된 마당에 국민을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을 바보로 보는 거냐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하는 논쟁, 사실 음성분석 연구팀까지 갈 것도 없죠. 발언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제때 확인하고 정정을 했으면 될 일입니다. 발언 직후에 외교상 부담이 있다면서 보도 자제를 요청했던 대통령실은 이미 외신에까지 보도가 되고 발언 15시간이 지난 뒤에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해명을 내놨죠. 대통령실의 해명을 일반 국민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음성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검증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왜 늦게 해명했느냐가 아니라 해명을 하느라 아까운 순방 기간의 시간을 허비한 게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15시간 동안 이거를 이렇게 지체하다가 이미 다 퍼져나가고 다 외국 언론 다 나왔는데 그다음에 얘기하면 뭐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선을 확대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확인 관계로 가다 보니까 논란을 더 키운 셈이 됐죠. 네, 민주당은 문제의 비속어 실언보다요 30분간의 한일 정상회담이 더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외교 참사라면서 2년 9개월 만의 만남이라는 것 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고 물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악수는 하고 헤어져야 되지 의제도 합의가 안 됐고 한일 정상회담은 참사예요. 네, 사진 한 장만 남긴 바로 이 한일 정상회담. 급하게 만났다고는 하지만 양국 국기도 또 회담 테이블이나 의자도 없는 점은 의전 소홀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일본이 호스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비를 안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죠. 회담 주최를 번갈아 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이번 회담은 우리 쪽이 주최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 2019년 마지막 회담 당시 영상인데요. 호스트인 아베 전 총리가 일본 국기 앞에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우리 대통령실이 먼저 회담 일정을 공개하면서 스텝이 다 꼬였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정하는 장소에 왔어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문제인 거죠. 스텝이 꼬인 거죠. 9월 15일 날 김태호 차장이 일본이 흔쾌히 회담을 수락했고 그리고 한일 간에는 시간 조율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게 일본 측이 불쾌감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네, 한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외교부터 48초 한미 정상회담, 또 캐나다 순방 성과 부풀리기까지 유난히 논란이 좀 많은 순방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서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교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3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실은 당장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직접 이 48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하고 장시간 잡기 어려울 것 같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퇴조한 한일 관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한 번에 한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퇴조를 했고 그래서 일본 내의 또 여론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이 양국 국민들의 생각을 잘 살펴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고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한다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보도와 민주당의 정원 유착에 대해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맞서고 있죠. 이 강대강 대치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MBC 왜곡 보도, 민주당과 정원 유착, 민주당 윤 대통령의 발언 기막힌 적반하장. 네, 윤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언했고 또 여당인 국민의힘도 강공으로 선회하면서 지금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아주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후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제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파트너는 여당이다. 그 부분은 여당에서 답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 등에서 사안의 본질이 뭔지 추가로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모두 여당으로 좀 돌리는 모습인데요.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 즉 김은혜 홍보수석의 발언이 뒤늦게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질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13시간 뒤에 해명을 한 게 아니라 아까운 순방 기간 13시간을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동안 제기됐던 공세에 대해서 좀 프레임을 전부 다 좀 이제 바꾸는 아마 그런 또 설명인 것 같고요. 자, 민주당은 이제 해임 건의안, 그러니까 오늘 중에 대통령실에서 답이 없으면 내일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고, 윤 대통령이 뭐 오늘 지금 이제 대통령실 입장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이제 속보 사항도 유 실장 네. 좀 잘 챙겨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이 땡땡 발언이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관련해서 사과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죠.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땡땡 발언 야당이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를 지칭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말할 기회가 또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땡땡들이라는 발언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중요한 건 바이든이란 단어를 사용할 이유도 없고 그런 맥락이 아니었는데도 동맹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이 보도됐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재차 설명을 했는데요. 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바이든인지 말리문인지 발리문인지 다양하게 들릴 수 있다고 말을 했다는 점을 들어서 이 바이든이 아닐 수도 있음을 민주당 스스로도 시사했다고 본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또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줌인에서도 짚어볼 예정인데 앞에서 간단히만 짚고 갈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윤 대통령 순방 자체를 외교 참사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외교 참사가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면서 야당이 바로 잡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외교 참사까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외교는 곧 국민의 삶의 문제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외교의 현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야당이 힘을 내서 잘못은 신속하게 바로잡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이 대표의 과거 욕설 논란을 다시 끄집어내서 대응하고 있죠. 이 대표는 이 주말 사이 불의를 방관한 건 불의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면서 애둘러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비판한 건 자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169명의 의원들이 이 XX들이냐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문제 삼은 것도 박 원내대표인데요. 국민의힘에선 박 원내대표가 MBC와 정원유착 관계라고 비판하자 박 원내대표는 자신 있게 주장해달라,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대응했습니다. 무슨 정원유착이냐 하면서 정면 반박한 겁니다. 저도 제가 9시 반 발언 전에 아마 그 시간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에 동영상에서 돌고 있는 뭐 반디닷컴인가에서 돌고 있는 것을 저희도 확인하고 들어가서 제가 발언을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MBC하고 유착이 됐다는 거예요. 네, 박 원내대표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해명, 계속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의회와의 관계 악화를 피해보자는 게 첫 번째고 어차피 우리 야당과의 관계 해소가 쉽지 않으니까 야당이라도 척지고 이 사태를 풀어가고자 하는 고민이 고작 13시간, 15시간 뒤 참모들 머릿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면 본인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내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끝까지 강하게 문제 삼겠다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 과방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날리면이라고 말했는데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단 것을 조작 자막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또 허위 보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막을 달기 전에 대통령실에 확인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달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MBC를 향해서 모든 국민 앞에서 사과 방송을 하고 또 허위 방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성재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원 유착을 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 원내대표가 타임머신이라도 탄 것이 아니라면 올리지도 않은 영상, 게다가 잘 들리지도 않는 영상의 내용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MBC가 민주당과 한몸으로 유착되어 여론조작을 펼치고 있는 정원 유착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MBC가 이 최초 보도한 만큼 다른 보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정정보도 요청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이 방통위 제소까지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실이 21일 9시 39분에 엠바고를 걸었는데 그 전에 이 박 원내대표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과방위 박성준 간사는 다만 이 박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게 MBC 보도를 보고한 것이라는 건 100%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해당 영상을 봤다고 밝혔죠. 국민의힘은 영상을 소셜미디어 등에 최초 유출한 게 MBC라고 확실하게 말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엠바고라는 건 이제 보도자제 요청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MBC 왜곡 보도 정원 유착, 민주당 윤 대통령 발언 기막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응답하라 다정회로 돌아온 소통반장 백반장입니다. 네, 정의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춥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일교차가 제법 커졌는데요. 감기 걸리시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윤 대통령 사실과 다른 보도 진상 밝혀야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동님,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그럼 사실이 뭔지 직접 말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 XX들이라고 말했다는 건가? 그럼 그건 국익에 해로운 게 없나? 라는 의견 주셨고요. AN 심님께서는 윤 대통령은 강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흐지부지 넘어가면 대선 불복자들이 탄핵 운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생 결단으로 엄벌하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회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노기충천님, 다른 사람이 한 말이라 진상조사가 필요한가요? 누가 한 말인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욱님은 정면 돌파를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회였습니다. 네, 아마 회의 끝나고도 의견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요. 제가 내일 추가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으로 정치권이 며칠째 시끄럽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나라 걱정하는 그대, 당원 가입이 정답이라는 건데요.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저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좀 더 직설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사실 한 달에 1,000원이면 당원이 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오는 28일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을 앞두고 있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느라 눈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자주 확인하지 못한다. 양해의 글도 올렸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전 대표의 SNS, 어젯밤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나라 걱정하는 그대, 진짜 걱정되신다면 당원 가입이 정답입니다.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이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당원 가입하기 좋은 X요일이다. 늘상 쓰던 표현에서 변주를 줬는데요. 포인트는 아무래도 나라 걱정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국가적인 우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듯 싶습니다. 윤 전 대표 이번 외교 행보, 28일 윤리를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표에겐 나쁘지만은 않았죠. 윤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21차례나 강조한 이 자유.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그 소중함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자유 정신을 짓밟는 그런 윤리위에 만행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양도구입 되는 거죠. 노동당 윤리위도 아니고. 바이든이든 난리면이든 아니면 반리문이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도 이 전 대표에게 방어 논리를 하나 더 제공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열어야죠. 윤석열 당원에 대해서. 아니 이준석 당원에 대해서만 윤리위 여는 게 아니고 윤석열 당원 아닙니까? 이거는 영구 제명감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여전히 이 전 대표의 징계를 상수로 보는 시선이 많죠. 무리하게 밀어내다 결국 이 사단이 났는데 뭐 밀어내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 원상복귀시키진 않겠죠. 아무리 당이 무너져도. 징계가 내려친다면 중징계가 불가피한데요. 차기 총선에서 공천조차 받지 못할 거란 이야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다음 공천 즈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누가 당대표 되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윤핵관 분들이 잡게 되면은 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거고요. 공천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당에서 쫓겨나겠죠. 이 전 대표가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이유, 차기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도 있는 듯한데요. 현재 당내 역학구도상 이 역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다수입니다. 이 전 대표가 싸우고 있는 대상, 단순히 윤핵관들만은 아니죠. 크게 보면
기성 정치인들과 세대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기라성 같은 그 중진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호를 단신으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기세에 그 기성 정치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됐던 거고 결국은 그러한 기성 정치인들과 청년 정치인들과의 충돌이었다. 지금도 그것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당원들이 이 전 대표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평가입니다. 어쩌면 이 전 대표의 이 말이 씨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 이준석의 싸가지 없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무슨 사람을 이렇게 소취급을 하고 거기다가 개고기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뭐 이준석 대표든 윤핵관이든 피로도가 지금 너무 높거든요.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촌평이 있었죠. 홍 시장도 내심 결론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 그것도 2년 뒤 총선 출마를 놓고 벌써부터 갑론을박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창당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시점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 2년 안에 가장 큰 정책 이벤트가 2024년 총선인데 거기에 몸을 담그지 않으면요 본인 정치하기가 힘들거든요. TK에서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소위 이런 신당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높은 지지를 받아서 말 그대로 새로운 당이 뭐 보수의 주류 정당이 되는 정도라고 데이터가 나온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은 그냥 또 이중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못 받아도 무소속 출마라는 옵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친 이준석계에선 윤리위가 제명을 하더라도 소송으로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희망의 끈을 잡고 있긴 합니다. 당에서 제명을 당해서 그 제명이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에 못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당이든 뭐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 소송에서 이준석 대표가 질 가능성이 0.1%밖에 안 된다.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신당 시나리오가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 거의 없다. 그런데 반면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이 전 대표의 징계를 상수로 보고 있는 듯하죠.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영남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통적 지지층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선 이 전 대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조영 원내대표가 이 전 대표를 만나 설득을 하라는 겁니다. 글쎄요, 의미 있는 발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대표를 노리시는 분이 그러면 본인이 통합의 아이콘으로서 뭔가 나서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지 주호영 정진석 위원장한테 꼭 그냥 해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유체 이탈하셔가지고 주문을 하면 될 문제인가? 김기현 의원도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죠.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짧은 동영상, 쇼츠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틀 전 올라온 영상입니다. 땡땡마켓 체험에 직접 나섰습니다. 당근마켓 고프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확인 한번. 그럴까요? 카메라 번치고요. 배터리. 이거 한번 배터리 충전하면 얼마쯤 가요, 시간이? 1시간 정도. 이거 얼마나 사용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MSG가 조금 부족한 듯 싶죠. 소재도 진부한 느낌인데요. 김현의 경쟁 상대 안철수 의원은 이미 지난 대선 때 본인을 땡땡마켓에 이렇게 매물로 올렸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어떤 일을 주실 건가요? 가능하면 몇 장 못 나눠주고 와가지고 돈도 잘 못 받았어요. 친윤을 자처하는 김 의원이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대상. 아무래도 청년층보다는 전통적 지지층이 좀 더 수월하겠죠.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임 논란,
MBC 때리기에도 선봉했었습니다. 전문가가 들어도 명확하지 않다는 발언을 어떻게 MBC는 그렇게도 정확하게 반정부적인 발음으로 창조해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쯤 되면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면 김의원과 정반대 행보에 나선 당권 주자도 있죠.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발언 강도가 좀 센 측면이 있었을까요? 유 전 의원이 실제로 당권 도전 의사가 있는 건지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마음도 일부 좀 돌릴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과연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전략적으로 이걸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근데 제가 평론가의 입장에서 보면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정치를 하는 분이 같은 진영에 있는 분을 이렇게 공격을 하면 지지층에서 상대 반감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전통적 지지층의 반감.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순 없었나 봅니다. 전혁 전 의원은 유 전 의원에게서 살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평했는데요. 이 전 대표까지 소환하며 내부 총질러 바톤 터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비유. 사실 이 전 대표가 원조긴 합니다. 근데 뭐 헛것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안 보이는 거는 원래 동화에 있잖아요. 동화에 보면은 벌거숭이 임금님.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을 지냈죠. 강신업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을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유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욕설 의혹을 기정사실화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사뭇 궁금하긴 합니다. 최근 윤리 행보를 감안해 보면 징계를 못할 것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윤리 심판뿐 아니라 사전 경고까지 내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법원이 예를 들어서 누구 했으니까 지나가다가 저 사람 좀 위험하네. 당신 조심하세요. 죄 지으면 구속시킬 겁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모레 이제 법원 가처분 신문이 있고 또 윤리위가 열리는 날이잖아요. 자,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제 28일 모레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그날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이 많았지만 징계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당 윤리위 관계자가 이제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이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게 출석 요청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28일 전체 회의에 상정할 건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는 아직 당 윤리위로부터 이 추가 징계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 출석하라는 공문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0일 징계 절차가 개시돼서 28일 소명 절차를 밟는 권은희 의원은 지난 21일에 이 출석 요청서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는 이제 당 윤리위가 긴급 소집돼서 지난 18일이었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고 그게 이제 가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윤리위에서 28일에 징계 논의를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추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일본으로 갔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에 참여하기 위함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과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양국 간에 모처럼 마련된 해빙 무드를 잘 살리고 양국 국익에 맞게 관계 개선을 진전시키는 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 현안은 현안대로 풀어가면서 양국의 미래 세대가 바라는 교류 증진과 확대는 그것대로 추진하려는 그런 투트랙의 노력이 필요하다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정부 조문단 대표를 맡았죠. 한덕수 총리는 내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28일 기시다 총리와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정진석 위원장도 함께 참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 21일 약식 회담을 가졌는데 우리 정부는 이번 조문 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토요일에 귀국했고 하루 만인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쌀값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거죠. 네,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당정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금년 수학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격리라는 건 이 수요량보다 쌀 생산량이 많거나 가격이 급락한 경우 정부가 쌀을 구매하는 조치를 뜻하는데요. 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수매에 1조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정자장치 부착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모레 다시 한번 당정협의가 열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수도권 심야 시간대 택시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내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여는 방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또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성 정책위 의장은 택시의 원활한 공급을 막는 과도한 규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떠나간 택시 기사들이 돌아오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나라 걱정 당원 가입, 유승민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증인으로 누구를 채택하느냐를 놓고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전임 문재인 정권 국감, 또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박마커가 왜 이렇게 휴가를 자주 가냐 이렇게 좀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 간 건 출산휴가였죠. 네, 이번이 이제 정기휴가고요. 네, 유 실장은 참 박마커 없으면 참 표정이 밝아요. 오늘 기분이 좋더라고요. 월요일 그래요? 출근인데도. 네. 휴가 중인 박준우 마커, 박준우 마커 다음 주 월요일에 꼭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돌아와야죠. 안 돌아오면 바로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지난 한 주 다정회의 최대 쟁점은 역시나 박준우 마커의 불출석이었죠. 아무래도 이 박마커 없는 다정회는 단팥 없는 찐빵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 약속의 월요일, 박마커는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박마커를 찾는 정의원분들의 목소리는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신체커 얘기가 오히려 있고요. 그래요? 네, 박마커의 네.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박마커 찾는 정의원들은 없었죠?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죠? 주민소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비록 휴가 중이었지만 이 보시다시피 온라인으로 이렇게 출석 도장은 찍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류모 실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음해 삼매경이던데요. 당시 실시간 채팅창에는 저를 그리워하는 정의원님들의 댓글이 쏟아졌죠. 자, 그림자 미녀 진희님, 박마커 육아 중이니 찾지 마요. 볼프강님, 박마커는 잊혀졌습니다. 파운드리님, 박마커를 뉴스룸으로 보냅시다. 이런 여러 댓글이 남겨주셨는데 모두 저를 향한 애정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이 파운드리님, 박마커가 채팅창을 보고 있을 수 있다면서 본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이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발빠르고 현명한 판단 칭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다정회 초미의 관심사가 이 박마커의 출석이었다면 국회의 관심사는 이번 국감의 증인 출석 문제였는데요. 출석은 둘째치고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죠.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 김건희 국감으로 치르겠다라는 확실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23일 교육위에선 민주당 단독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 11명을 채택한 겁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날치기 폭거라고 반발했는데요.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폭력이라뇨. 이게 폭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는 어떤 의사? 의사 확인해 주십시오. 폭력. 민주당은 이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마저 없는 국감은 진행할 수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과 국정감사의 도리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최대로 두 분 간사님 간의 합의를 이뤄달라고 호소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김 여사까지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 김 여사와 이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인데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김 여사와 각종 이권 개입이 불거진 건진법사가 증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조사하고 있냐고요. 건진법사를 수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그 민간인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말라 좀 그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찌라시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것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국감으로 맞불을 놓고 있죠. 이 국토위에선 지난해에 이어 대장동 국감을 재연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된 증인들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의 영린도 건드린 상황이죠. 전임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한 건데요. 지난 19일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빌미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전임 안보실장이나 했던 분들은 지금 명백하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기무사 문건 등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되고 전직 대통령이시든 현직 대통령이시든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고 또 정인을 채택해서 여쭤보는 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정인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퇴임한 지 며칠 안 되는데 꼭 뭐 정인으로 참석을 해? 그걸 국민의힘에서 정인 신청을 했다?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김현미, 이 변창흠 전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을 노리고 있는데요. 여야 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양보 없는 대치 중인 셈입니다. 앞으로도 증인 채택 과정에서 이 극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국회 장내에서 김건희 대 이재명 구도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요. 이 장외에서도 두 사람을 겨냥한 수사가 한창입니다. 먼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죠.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더해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기관과 건설사, 이 사업자 사이의 오간 돈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가 한창인데요. 이 대납 당사자로 의심받은 쌍방울 그룹을 향한 칼끝이 매섭습니다. 검찰은 이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을 사건 규명을 위한 키맨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 전 회장에게 현금 등을 가져다준 지인과 측근들을 압박하면서 김 전 회장 고립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태국 또는 베트남으로 추정되는데 태국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도피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그런 조력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두산그룹 외에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대가로 이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받는 다른 기업들이죠. 검찰이 오늘 오전 네이버, 차병원 등 이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앞서 경찰은 이 두산건설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죠.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을 다시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유독 성남 FC만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의심받던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늦어진 거지 사건을 뭐 지금 와서 막 한다 이런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경찰이 지난 2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던 건이지만 결국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에 송치된 겁니다. 이 형사 7부는 금융교육범죄 전담 부서인데요. 이 고발인인 시민단체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대국민 사과 형식을 빌려서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경력을 조작했다라고. 기자회견 했죠. 네. 근데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해버렸잖아요. 이거 제가 그래서 바로 이의 신청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이의 신청의 주요 근거로 이 업무 방해와 상습 사기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김 여사의 안양대 재임 마지막 학기인 2015년 1학기와 이 국민대 2016학년도의 경우에 이 업무 방해죄의 공소시효에 들어간다라는 논리입니다. 무엇보다 이 고발인 측의 이의 신청 타이밍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검수완박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 9일 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이 되면서 고소인과 달리 제3자인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사라지게 됐죠. 고발인 측은 법 시행 직전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해서 검수완박법을 피해갔습니다. 인생은 타이밍. 자, 오늘은 이 김건희, 이재명이 이 두 사람의 의혹과 관련한 국감 증인 채택 신경전과 이 검찰의 수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안 모두 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꼼꼼히 정리해서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증인 채택 전쟁 중인 국회, 김건희 국감 대 이재명 국감. 네, 검찰이 오늘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네이버 등 제10여 곳을 압수수색했죠. 민주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저급한 전략이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법사위도 있었는데 거기서 또 증인 공방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네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여러 증인들을 신청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혜경 씨로 맞불을 놨다는 이제 그런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추가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성남FC 의혹도 있습니다만 내일이죠. 내일 그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킨덱스 사장에 대한 영장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류 실장? 네, 그렇습니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킨텍스 사장,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죠. 이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이 사장은 2018년 7월 이후부터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3억 원, 법인 차량 리스비 1,00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사장의 최측근인 A씨가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9천만 원을 이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는데요. 이 A씨는 이 사장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보좌진 출신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네, 이 사장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약 4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장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거든요. 이 전에 2017년부터 2018년 1년 동안 쌍방울그룹 사회 이사로 활동했고 이보다 앞서서 2년 동안은 또 같은 그룹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약 3년 동안 인연을 맺었던 이 사장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대가로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쌍방울이 추진하는 대북 사업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까지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죠. 서울시가 최근 정동 야행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란과 일본 순사 옷을 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논란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제 주말에 나왔는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오늘 소셜미디어에 아무리 시대상을 체험해 본다는 취지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일왕과 일본 순사 복장을 대여하는 건 아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정동에 있는 덕수궁 중명전에서는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이 체결됐다고 이 서울시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서 교수는 서울시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서는 국민 정서를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큰 교훈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행사 용역업체가 정동한복소 운영업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승인된 의상을 대여하도록 했지만 운영업체가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임의로 문제의상을 대여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행사 대행업체의 계약 위반 사항에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국감 대 김건희 국감,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딱 맞고 오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류식장이. 당황해가지고 지금.